자, 2021년 제2회 한국사 13번 연이어서 해드릴게요. 이번에 13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이라고 했습니다. 개화당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를 했는데 김옥균, 박유고가 나온다. 그리고 우정총구 축하연을 했다. 한마디로 파티 열었다는 거죠. 그때 난리가 일어났다 하면 아셔야 되는 거가 갑신정변입니다. 난이라는 것은 변고가 일어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변 아니면 난이겠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신년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났는데요. 그때 계야파가요. 이모군란 후에 계야파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온건파가 있었고요. 하나는 급진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별난을 일으켰다는 것은 온건파들이 그랬을까요? 급진파들이 그랬을까요? 네, 급진파들이 했어요. 급진파 사람들이 바로 요 사람들이에요. 김옥근, 박영호, 홍영시, 서강병,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백성들이 아이고 또 지도층에 뭔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개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 심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요 갑신전면으로 인해서 조약이 맺어졌는데 그게 바로 텐진 조약이에요. 이거는 이상하게도 청나라하고요. 일본하고 맺어진 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철수 후에 통보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약이 맺어졌고요. 그리고 일본은 더 웃기게도요. 한상 조약이라는 거를 맺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피해봤으니까 배상금 줘. 뭐 이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대 한국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혈압들이 조금 더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13번 김옥균 이름 나오고 박용호 나왔다. 그리고 뭐예요? 우정총국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체국에 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갑신정변입니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조약 이걸로 인해서 맺어진 조약은 텐진 조약과 한성 조약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데요. 최재우라는 사람이 나오고 인내천사상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인내천사상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봉준은 여러분들 거기 아시죠? 녹두장군 이런 사람들이 운동에 참가했다. 그러면 들어보셨나요? 동학운동이라고요? 바로 2번입니다. 최재우 나오고 인내천 나오고 전봉준 이런 거가 나오면 동학운동, 동학농민운동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갑심정변 같은 경우에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학운동은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정말 동학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학운동은요 정신이 반외세 반봉건을 주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봉건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신문제 같은 거 있죠. 봉건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외세 그때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침 흘리면서 먹으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반외세를 주창을 하면서 나오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봉기가 1차 봉기하고 2차 봉기가 있었는데요. 여기까지는 나중에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고요. 아마 검정고시 수준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5번은요. 흥성대원군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흥성대원군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왕실과 관련된 거는 뭘까요? 뭔가 궁궐을 으리으리하게 지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경비를 어떻게 했어요? 당백전이라는 것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5만 원권이 나오면서 만 원권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은 100만 원 수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그 당백전을 또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궁궐 만들려고요. 그게 바로 경복궁입니다. 그러면 흥성대원군에 대해서 그 정책을 조금 더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흥선대원군에 대한 정책은 시험 문제에 곧잘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일단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너무 세력이 강해지자 비변사를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옛날 세종시대에 있었던 의정부를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군으로서는 이거는 행정이잖아요. 상공부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억나시나요? 거기 법전 앞서서 문제 풀었을 때요. 요 흥성대원군 시대에는 고종시대에 때는 법전이 대종해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육전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어요.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하는 거 여기 나왔죠. 그리고 당배전 요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원하는 사람 돈 내도 돼. 원납적 기부를 받아요. 근데 뭐 이게 원하는 사람이 받았겠어요. 억지로 내고 그랬겠죠. 그리고 뭐예요? 아, 서원이 너무 문제가 많아. 서원 수 확 줄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선비들한테 굉장히 반발이 심했겠죠. 그 다음에 명나라 황제의 사당이 조선시대에 있었거든요. 왜 조선시대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만동묘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한산대학은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봤을 때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타입인 것 같아요. 좋은 정책도 있었지만 좀 뜬금없는 정책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5번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도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기억의 회원들 보니까 1907년에 안창호 양기탁이라는 사람 등이 비밀 결사단체라고 그랬어요. 몰래 해야 되는 거죠. 교육진흥과 국민계몽을 강조하고 해외의 독립운동을 만든 거래요.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한 거가 신민회라는 단체였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신민회라는 단체인데요. 나중에 일본의 조작에 의해서 15인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로 해산이 되었어요. 나중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요. 안창호는 대성학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기탁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대한매일신보라고요. 민족신문을 또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9개의 독립운동 기지를 했는데요. 그 독립운동 기지에 나중에 여러분들 많이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훗날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여기에 이제 독립투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네. 17번 볼게요. 자주 국권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대한사람 모두 모이시오 만민공동회가 나왔네요. 만민공동회를 이제 주최한 거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하고 내정 간섭 규탄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요, 저령도를 좀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저령도를 이제 조차지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령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되게 춥잖아요. 겨울에는 정말 추워가지고 그 항구가 다 꽁꽁 얼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석탄 주유소 역할을 하려고 부산을 좀 이제 자기 걸로 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민공대는 그건 말도 안 된다.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다. 얘네들 너무 이권을 하려고 한다. 막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반대의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 순서도 잘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결성이 된 다음에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축하해서 독립문을 건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7번에서는 만민공동회 하면 누가 주최했다? 독립협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행히도 이게 나중에 관민공동회 공무원하고 이제 그 국민들하고 같이 백성들하고 모여서 공동회를 해서 헌의 6조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고종이 좀 불안해가지고 강제로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알아두시면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다. 여기까지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8번. 요거 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뭐냐면요. 1919년 3.1운동 만세 운동을 했잖아요. 이때가 이제 고종의 인산일, 그러니까 고종의 장례 이제 치르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3.1운동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제대로 된 이제 정부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상하이에서 수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1운동 후에 조직된 정부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한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상해 임시정부라고도 하죠.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상하이에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초의 이제 상권 분립을 주장을 하면서 공화정 형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왕정의 복구가 아니라 여기서는 공화정으로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 연통제라는 것은 행정은 연통제고요. 정보 같은 경우는 교통국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중국의 5.4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19번 보시니까 이제 일제강점기네요. 일제강점기에 국가 총동원법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동원한 거예요. 그때는 일본이 막 태평양 전쟁이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튼 전쟁에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민족 말살 정치 해가지고 창씨개명 강제로 시키기도 하고요.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뭐예요? 일본 일왕, 옛날에는 천황이라고 했죠. 일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막 이런 못돼 먹은 짓을 했거든요. 신사참배도 시키고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총동원법이 하면서부터는요, 38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적 자원으로는 강제로 끌고 가죠. 징용. 그 다음에 뭐예요? 일 시키려고 징용. 군사로는 징병. 그 다음에 뭐예요? 위안부로도 끌고 가죠.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물적으로는 뭐예요? 마구 뺏어가요. 공출하고 뭐예요? 코딱지만하게 이제 배급 생활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 됩니다. 네. 20번에 보면 독립운동 이제 단체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름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대한, 독립,
뭐 이런 식으로 국민, 뭐 조선,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름들이 전부 비슷할 건데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김구라는 인물 나왔죠. 그리고 뭐예요? 이봉창, 윤봉길 아시죠? 그래서 이제 도시락 포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된 단체는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요, 두 가지로 나중에 나누게 돼요.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거기 창조파하고 개조파하고 갈등을 좀 일으키다가요, 나중에 한인애국단에서 김구가 이제 단체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공적 중에 하나가 이봉창하고 인봉길 의거 같은 게 있어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중국으로부터 약간의 뭐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윤봉길 의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중국인들을 굉장히 감동을 시켰대요. 중국에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젊은이가 와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본에 항쟁하는 모습이 중국인들도 거기에 굉장히 놀라고 감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인 애국단 요거 알아두시고요. 또 일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부는 충칭으로 가서 한국 독립당이라든지 한국 광복군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21번 같은 경우에는요, 민족주의에 대한 이제 역사로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 국내에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신채호. 저는 개인적으로 신채호를 되게 존경하는 편인데요. 신채호라든지 그 활동을 조명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록을 연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모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예요? 신채호는 이제 이른바 역사 왜곡에 맞선 독립투사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관련되는 것은 뭐예요? 민족주의 사학을 연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민족주의 사학을 연구한 사람으로는요, 정인보 같은 사람은 얼이 필요하다. 영혼이겠죠. 그 다음에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상고사 이런 거 또는 조선사 연구초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민족주의 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박은식이라는 사람도 역시 유명한데요. 박은식은 한국통사, 아픈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고통, 아픈 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혼을 강조한 거죠. 좀 어렵게 나면요, 어를 강조한 사람 누구다? 정인보. 혼을 강조한 사람은 박은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특징적인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뭐 독립보감은 여러분 허준 조선시대 사람인데 여기 나왔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2번.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새벽 종이 밝았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새마을운동 막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새마을운동, 그리고 뭐예요? 헌법 마구 바꿀 때도 있었어요. 유신헌법, 경제개발 5개년 이런 거가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박정희 시대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는 뭐냐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베트남에 파병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뭐죠? 이렇게 보수도 한국에서 얻는 것보다 보수가 좀 많았는데 많이 죽기도 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7차 개헌으로 유신 헌법을 했다는 거, 헌법 무진장 많이 개헌을 했거든요. 근데 유신 헌법은 7차 개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일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6.3 시위가 64년에 난리가 났었어요. 어? 어떻게 우리가 일본하고 다시 뭐 거기 합의를 보느냐, 막 국민들의 정서에는 좀 어긋난 거죠. 왜냐면 전쟁 끝난 지도 이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몇십 년도 안 지난 거였으니까요. 근데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거기 협의를 좀 한 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은 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한국사가 이렇게 시대 흐름으로 순서대로 나오는데 뒤바뀌었네요. 민족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시작되는 운동이라서 조선 사람은 조선의 것으로 쓰자라는 거죠.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일본 거의 일본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골탕 먹이려고 해서 일제 물건 쓰지 말자 막 이랬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때 당시에 평양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물산장려운동. 우리 조선 것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요거가 나름 성공할 많이 동참하고 담배도 끊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한 거죠. 일제의 방해도 있었을 거고요. 좀 안타깝네요. 24번은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1987이라는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 운전사 그거 영화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1980년 5월에 뭐예요? 광주 시민과 관련되는 항쟁이죠. 그게 뭐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 바로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전두환 시대 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군부라는 말이 나오거나요. 그 다음에 계엄령은 여기 안 나왔는데 여기 나왔네요. 계엄령 나오거나요. 시민군이라는 말이 나오거나요. 이러면 100%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국보위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노태우 정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게 되죠. 전두환 정권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고요. 결국에는 시민의 힘, 국민의 힘으로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를 했는데 참 우습게도 다시 이제 군부 정권이 이어받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노태우 정권이었던 거죠. 그리고 2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에 들어갑니까? 2000년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산 가족을 방문하고 개성, 공단 건설 등을 해서 남북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남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 21년도 이해 다 끝내드렸고요. 제가 문제 풀이 중심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약간씩 내용을 넣었는데요.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개념 설명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